들어보세요. 얼룩말은 자신만의 독특한 줄무늬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지문이 서로 다른 것처럼요. 이건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에요. 각 얼룩말의 줄무늬는 독특한 패턴을 갖고 있어서 똑같은 줄무늬가 있는 두 마리의 얼룩말은 없어요. 얼룩말의 멋진 흑백 줄무늬는 주요한 적인 포식자와 채채파리나 말파리와 같은 성가신 곤충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쫓아버리는 착시 현상으로 작용해요. 얼룩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멋진지 알고 있는 게 분명해요. 서로 몸단장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두 얼룩말이 서로 물어뜯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친근함을 표시하는 털 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과 달리 얼룩말은 자기 몸을 쉽게 긁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빠진 털을 정리해주는 거죠. 얼룩말은 무리를 지어 살지만 보통 수컷 한 마리, 암컷 여러 마리와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작은 가족 집단이 형성해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줄무늬 패턴은 모두 달라요. 모든 박쥐는 장님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아니요, 그건 미신이에요. 박쥐처럼 장님이라는 건 그저 수식적인 표현일 뿐이고 박쥐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고대 그리고 21세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박쥐가 장님이라고 믿었는데 박쥐의 이상한 비행 패턴 때문이었어요. 많은 박쥐들이 길을 찾기 위해 반향정위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바닷가재는 일부 일처제이고 평생을 함께해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로맨스를 망쳐서 미안하지만 그건 유명한 TV쇼가 만든 신화일 뿐이에요. 실제로 바닷가재는 일부 일처제와는 거리가 멀어요. 우세한 수컷가재는 여러 마리의 암컷과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둘씩 사라져요. 녹은 버터와 함께 레스토랑 테이블에 등장하죠. 실망하지 마세요. 동물의 왕국엔 여전히 자신의 짝에게만 충실한 몇몇 로맨티스트들이 있어요. 백조, 회색 늑대, 비버, 대머리 독수리, 긴팔 원숭이 등이에요. 개구리나 두꺼비를 만지면 사마귀가 생길 수 있대요. 이 소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마도 두꺼비와 개구리가 울퉁불퉁한 피부 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미신일 거예요. 시각적으로 이 혹들은 사마귀를 연상시키지만 그저 분비샘일 뿐이고 사람에게 사마귀를 옮기는 어떤 물질도 분비하지 않아요. 사마귀를 옮기는 양서류는 없지만 사마귀가 있는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면 사마귀가 옮을 수 있어요. 다음 문제. 거북이는 등껍질 안에서 살고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건 거짓이에요. 동화책과 만화 속 거북이들은 원할 때마다 등껍질에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거북이가 등껍질 안에 산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피부 안에 산다는 것과 똑같아요. 등껍질은 의상처럼 분리될 수 있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물론 거북이가 보호를 위해 팔다리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 등껍질은 거북이 몸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거북이 골격의 실제 구조를 보세요. 등껍질은 골격의 뼈와 융합되어 있어요. 거북이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육지 거북이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거북과 육지 거북의 중요한 차이점은 육지 거북은 대부분의 시간을 땅 위에서, 바다 거북은 물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거북의 껍질은 더 얇고 물에서 활동하기 알맞게 생겼고 육지 거북의 껍질은 더 둥근 돔 형태를 하고 있어요. 다음, 코알라의 지문은 인간의 지문과 구분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일까요? 비록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사람의 지문과 코알라의 지문을 비교하면 현미경으로도 그 차이를 거의 구별하지 못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게 경고했어요. 이 털복숭이 귀염둥이가 범죄 현장에 법의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코알라의 손끝 특징은 진화 역사에서 최근 독립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추측됩니다. 캥거루와 원백과 같은 코알라의 친척들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코알라는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아마도 이런 복잡한 지문을 발달시켰을 거예요. 코알라는 입맛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코알라는 특정한 나이의 유칼립투스 잎을 선호해요. 코알라의 민감한 손가락은 질감으로 적당한 잎을 구분하는 도구로 진화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코알라는 사람과 같은 지문을 가진 유일한 포유류가 아니에요. 침팬지와 고릴라의 손가락 패턴도 꽤 복잡해요. 다음 소문을 확인할 준비 됐나요? 타조는 포식자로부터 숨으려고 머리를 모래 속에 넣는다. 이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아니요, 그건 거짓이에요. 타조는 위협을 받고 모래에 머리를 묻지 않아요.
사실 타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래의 머리를 전혀 묻지 않아요. 이런 소문은 문제를 회피한다는 의미의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긴다라는 표현에서 유래됐어요. 타조는 날지 못하기 때문에 모래에 땅을 파고 알을 낳아요. 알이 골고루 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타조는 가끔 머리를 거기 넣고 알을 돌려요. 하지만 타조는 여전히 일종의 회피 전략을 사용합니다. 어떤 위협에 직면했을 때 모래에 주저앉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죽은 척을 해요. 금붕어 기억력은 1초도 안 된다고요? 정말 그렇게 나쁠까요? 만약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금붕어 기억력이라고 그렇다고 핑계를 댔다면 나쁜 소식이에요. 많은 연구가 증명한 바에 의하면 금붕어는 몇 달 동안 혹은 더 오래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대학의 과학자들은 아주 귀여운 실험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는 동안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이런 훈련으로 금붕어가 음악을 먹이와 연관짓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훈련 기간이 끝나고 5개월 후 금붕어는 여전히 전에 들었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신이 나서 먹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 모차르트, 먹이는 어딨지? 금붕어의 나쁜 기억력에 대한 신화는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됐고 왜 그렇게 널리 퍼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금붕어 주인들이 금붕어를 작은 그릇에 담아 기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서 이런 소문을 퍼뜨렸다고 주장해요. 고양이와 개는 생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 아니에요. 고양이와 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색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개와 고양이가 사람과는 다르게 색깔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과장한 걸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모두 녹색과 파란색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인간보다 더 많은 수의 빛 감지 세포를 눈에 가지고 있어요. 막대 세포라고 하죠. 고양이와 개는 빛이 적은 공간에서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의 눈에는 색을 감지하는 세포인 원추 세포가 더 적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개의 대략적인 색 시력이 인간의 약 7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해요. 상어는 수영을 할 때만 숨을 쉬고 생존할 수 있다고요? 이게 사실일까요? 대중적인 오해에 따르면 상어는 헤엄을 치면서 아가미로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안에만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이런 방식으로 호흡하는 상어들이 있지만 많은 상어들, 예를 들면 바닥에 사는 수염상어는 아가미로 산소가 풍부한 물을 펌프질하기 위해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상어는 부레가 없어요. 그래서 수영을 멈추면 아마도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상어의 몸은 압축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하강하고 상승해도 안전해요. 배달은 자는 동안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손을 잡아요. 이걸 믿으세요? 네, 사실이에요. 귀엽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수면 방식은 실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해달이 짝짓기 파트너와 가까이 있기 위해 이 귀여운 습관이 생겼다고 주장해요. 해달 여자친구의 손을 밤새 꼭 잡고 있으면 자는 동안 다른 수컷과 짝짓기를 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뻔뻔스럽네요. 또한 손을 잡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육지에서 아예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둥지에 있는 새를 만지면 어미가 새끼를 버릴 거예요. 이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다행히도 이건 거짓이에요. 사실 어미 새들은 냄새로 새끼를 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 새를 둥지에 다시 넣어줘도 돼요. 그리고 해달처럼 항상 짝의 손을 잡고 다니세요. 도망가지 못하도록요. 좋은 조언이죠.